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9월 모의평가 시험 치느라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 강의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잣대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수능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어차피 9월 모의평가니까 내가 시험을 잘 쳤든 간에 시험을 못 쳤든 간에 이 시험을 토대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시험 점수가 낮다고 해서 혹은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기만하거나 아니면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계속 수능까지 공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언제 넘어갔어? 그래서 오늘은 9월 모의평가, 저번에 이제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찍어서 올렸으면 이번에는 총평,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모의평가 관련해 가지고 분석을 할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얘기할 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모의평가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영상을 조금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능의 방향성.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랑 난이도 차이는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졌고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도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난이도 자체만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건 바로 뭐 단원 때문이야. 이제 6월 모의평가 때 들어가지 않았던 단원까지 이제 여기 총 단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난이도 자체는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다면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두 번째로 또 얘기할 게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비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6월 모의평가 때도 쌤이 얘기를 했지만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지. 확통 너무 쉬웠죠. 그 다음에 미적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기하도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온 편이다. 그런데 이제 공통 과목의 오답률이 1등인 게 있죠. 22번. 이번에 22번 문제에서 다들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게 킬러의 난이도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2번을 어렵게 느꼈겠지만 옛날에 있던 킬러 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22번과 21번 그리고 뭐 19번, 20번 요 난이도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 옛날에는 이제 뭐 킬러 문제는 확 어렵게 그리고 준킬러 문제는 조금 쉽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 경향이었다면 이제는 킬러 문제든 준킬러 문제든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고 킬러 문제의 난이도 점점 낮춰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그렇지만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대비는 하셔야겠지만 예전의 경향에 비해서 지금 경향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 22번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분들 22번까지 그냥 22번 어렵겠지 하고 그냥 안 푼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 근데 막상 풀어보면 앞에 문제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꼼꼼히 다 풀어보시고 22번 문제, 킬러 문제도 나는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점수에 절대로 신경 쓰지 말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떤 개념이 좀 잘 안 되어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캐치해서 앞으로 수능까지 여러분들의 전략을 쭉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공통 과목부터 해서 선택 과목별로 선생님이 난이도 분석을 조금 해줄 건데 너무 깊게 파고들려고는 하지 마. 너무 깊게 파고들려는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정도의 난이도였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난이도에 맞춰서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라요. 자, 우리 공통 과목부터 볼 건데 6월 모평이랑 난이도는 되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6월 모평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막 엄청나게 어렵고 막 엄청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나오지가 않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통합
여러 번 이제 꼬우는 문제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킬러도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아마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뭐 14번까지는 술술 풀렸을 것 같아. 뭐 그렇게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 킬러 문제잖아. 원래 킬러 문제 나와야 되는 건데 수열 문제였죠. 수열 문제 중에서도 되게 난이도가 쉽게 나왔어요. 그냥 한 5분만 여러분들이 그냥 노가다로 그냥 투자만 했어도 내 생각에는 그냥 풀렸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노가다만 해도 풀리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에서 찍었지만 이제 이거를 그래프적인 해석으로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 다른 대응 방안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 15번 해설 강의도 찍었었죠. 15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야. 술술 풀려야 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의 개념 다시 공부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가 아마 이제 그것도 해설 강의 찍었지만 그 이제 적분 문제 그리고 그래프 해석 문제 선생님이 그때 또 개념 다 설명해 주면서 강의 찍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쪽 부분의 개념이 부족하다면 다시 공부하시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시고 계속 복습을 하셔야지 계속 새로운 문제만 찾아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16번부터 22번까지 한번 볼 건데 나름 문제들은 다 괜찮았어. 확실히 주관식이 객관식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왔던 건 맞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21번, 22번 다 그래프 해석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수2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수능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원의 비중이 적어질 것이다. 수2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질 거다라고는 얘기는 못해. 왜냐하면 수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원은 굉장히 쉽게 나왔고 그래도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건 다 수2였다라는 거. 그리고 20, 21, 22번 문제 다 난이도가 꽤 높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 기본에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2번 같은 문제도 오답률 굉장히 높잖아. 우리 전체 중에서 오답률 1위가 22번이잖아. 근데 22번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 해가지고 이제 우극한 해가지고 기억나죠? 뭐 h분의 그 다음에 뭐 절대값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뭐 설명은 지금 하는 건 아니고 해설 강의 보시면서 다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내가 22번을 틀렸다. 예를 들어서 맞췄던 거 말고 내가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풀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몰랐기에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했기에 22번을 틀렸는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9월 모의평가를 시험을 쳤는데 잘 못 쳤어. 그럼 난 이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수능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 다시 시험 쳐보고 100점 맞을 때까지 내가 계속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9월 모의평가 다시 100점 맞는 용도잖아. 수능을 100점 맞는 용도가 아니라. 그러니 내가 22번을 틀렸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미분계수의 정의가 내가 약한 건지 아니면 이 절대값을 보고 내가 쫄아서 문제를 못 푼 건지 아니면 뒤로 넘어가지고 그래프를 내가 못 그려서 틀린 건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꼭 찾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여러분들한테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다 살펴보시고 단계에서 부족한 점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자. 우리 확통 6월 모의평가 선생님이 이제 6월 모의평가 시험 쳤을 때 확통은 정말 쉽게 나왔거든. 그래서 9월은 그래도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쉽게 나왔어요. 역시나 이지. 하지만 우리는 더 난이도 높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
자, 6평에 비하면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통 치는 친구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물론 수능에서 확통이 무조건 쉽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통 문제 푸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 사실 풀이 과정이 그렇게 안 길거든. 그러니까 확통에서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세요. 그리고 요새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했지. 공통 과목에 최대한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원 난이도 높은 거, 수투 난이도 높은 거 여러분들 다 건들 수 있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어. 이거는 확통 치는 친구들한테는 모두 다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특히나 기본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였어요. 다 여러분들이 문제들이 23번부터 30번까지 이거 다 어디서 봤던 문제들인데? 라는 느낌을 팍 받았을 거야. 왜? 이전에 나왔던 기출에 있던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하거든. 물론 EBS에서 많이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기출에 있던 문제들이에요. 다 비슷한 유형이고, 그나마 조금 29번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내가 해설 강의에서 29번을 안 찍은 이유가 뭐냐면, 29번을 모른다면, 29번은 사실 설명할 건 없거든. 29번을 모른다면 그 개념 공부는 꼭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29번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 그러면 개념 공부 다시 하셔야 돼. 왜냐면 2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못 풀었던 이유가 아마 새로운 유형이다. 뭔가 처음 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더욱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을 텐데, 질문만 잘 보면 결국 분산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분산의 정의가 뭔데?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기대값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기대값을 구할 때 기대값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 구할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쭉 곱한 다음에 다 더하지. 그게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요거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얘 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얘 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얘 곱하고. 그죠? 그다음 다 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걸 미친 듯이 다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1분만 요거 한번 해봐봐. 한 번만 시도해봐봐. 그러면 어떤 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걸 굳이 다 계산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바로 느낌이 팍 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이것도 뭘 물어보는 문제다? 정의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신유형,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꼭 이 정의에 대해서 꼭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렸던 이유는 이 정의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못해서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 부분만 다시 공부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말고 이제 미적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미적분 보면 6월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졌어. 근데 그거는 아마 범위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 킬러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30번이 킬러라고는 하지만 수투 22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웠어. 그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미적분 푸는 친구들은 내 생각인데, 선생님 생각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지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계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번을 못 풀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만 충분했다면 30번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야. 그래서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랑 조금 다르게 미적분 하는 거 사실 수투랑 굉장히 비슷하잖아. 미적분 공부한다면 사실 수투는 거져서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 하는 만큼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는 그만큼 수투를 더 많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투에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세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적분에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 전략을 조금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뭐 6평에 비해서는 뭐 계산이 조금 적어졌지만 그래도 미적분은 계산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뭐 30번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개념만 철저히 가지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수원수투든 확률 통계든 미적분이든 그냥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결국 개념을 여러 번 쌓고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막 너무 어려운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더 세심하게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계산 거의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선생님도 문제를 풀면서 계산 거의 안 나오더라고. 두 줄? 한 줄? 다 그림에서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석의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물론 기하는 당연히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욱더 계산이 거의 없어. 근데 6평에서는 계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었지. 도형의 방정식에서 좀 많이 들어갔었고, 요 얘기는 조금 하고 싶어. 내가 29번 3차원 나왔잖아, 그지? 선생님이 매번 얘기를 하지만 기하에서 3차원은 늘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2차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29번도 사실 3차원, 2차원으로 다 해석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야. 3차원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내가 바라보겠다. 3차원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를 이 3차원 그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내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 그려보시고 그런 식으로 뭐 앞으로 바라봤을 때 그림 그려보시고 그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나 기하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를 28번과 30번만 올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통 이제 오답률이 30번, 29번 순으로 나오거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마찬가지고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일 거야. 30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고 선택 과목 중에서 그 다음이 이제 29번일 거야. 근데 이 29번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시간 때문에 29번이 조금 어렵다고 하지 않았을까? 뭐 거의 3차원이네 난 못 풀겠네. 그게 아니야. 사실 29번 금방 풀어요. 그래서 뭐 30번 마지막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난도는 높지만 우리가 늘 하던 유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체감상 학생들이 지금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좀 어렵다고 많이 느끼거든.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어렵게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뭐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9월 모의평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이 어려운 거지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반성할 수 있어야 돼. 9월 모의평가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꼭 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평가를 시험 치는 거랑 수능을 시험 치는 거랑은 또 느낌이 사뭇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모의고사 치는 거랑 그리고 모의평가 치는 거랑도 사실 사뭇 느낌이 다르죠. 결국은 실전이 가장 어렵게 느껴져요. 특히나 수능은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안겨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만큼 마음의 준비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실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언제 전부터인지는 내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수능 보통 한 달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수능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때 수능 시험 그거에 맞춰서 국어, 수학, 영어 이 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한 번씩 다 쳐보시고 연습 다 해보시고 그렇게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수능을 쳐야지 조금 더 덜 어렵게 느껴져야 돼. 더 어렵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덜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9평 시험에 이거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야. 9평 시험에 제발 얽매이지 마.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해서야. 제일 중요해서 부족한 부분 최대한 찾아내시고 기본에 최대한 충실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진짜 안타까운 친구들 되게 많이 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수능 거의 직전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 내가 못 풀던 문제들, 내가 되게 어렵게 느끼던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 되게 참신한데,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그런 문제들만 찾아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 왜? 더 맞으려고, 더 많이 맞추고 싶어서. 난 100점 맞추고 싶어서. 나 킬러 문제 다 맞추면 100점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면 킬러만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에도 사실 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내가 맞추던 문제들까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에 가장 충실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에는 70%, 그 다음에 킬러에는 한 30%? 아니면 80에서 한 20? 비율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봐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 왜냐면 킬러 문제만 풀다 보면 여러분들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시간 훅 지나가거든. 그러면 되게 우울할 거야.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수학 몇 문제 안 했는데 시간 다 가버리네. 되게 우울해질 수 있어서 기본을 70% 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의고사 친다고 생각하고 30문제라고 했을 때 그 30문제를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30문제를 내가 풀고 하루에, 그 다음에 뭐 한두 문제 정도 킬러 문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만약 내가 이번에 2등급, 3등급 이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거 웬만하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말 하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 높은 난이도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고, 기본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기본이 도대체 뭔가요? 기출, 그다음 뭐 EBS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기본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풀어보면 뭐해? 어차피 다 맞출 건데 내가 부족한 거 찾아가지고 그 개념 다시 공부해보시고, 선생님 수능 100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기본 개념을 공부하나요? 부족한 거는 다시 찾아서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니까 너무 촉박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어려운 문제 푸니까 나도 어려운 문제 풀어야지,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킬러 문제 내가 다 앞에 거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만 조금 봤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이 비율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뭐다? 어려운 문제만 잔뜩 풀다가 우리 기본을 놓치지는 말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그 수능 남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해봤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9월 모의평가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초조해하지 마. 천천히 여러분들 부족한 거 하나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고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을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남은 시간 모두 다 화이팅해서 잘 준비하고 수능 다 100점 맞도록 합시다. 안녕!